수출 규제가 이제 뭐 하면서 뭐 실질적으로는 산업부나 이쪽일 텐데 고용부에서는 뭐 특별하게 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들을 좀 준비하시는 게 있습니다. 저희와 관련된 것도 일부 있습니다. 요번에 이거 일본의 그 수출 규제와 관련해 가지고 맨 처음에 문제가 된 것이 반도체에 사용하는 세 가지 물질, 세 가지 그 품목이었죠. 그리고 화학 물질인데, 그때 만약에 이 세 가지 화학 물질이 우리가 수입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반도체 공장들이 다 서버리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 저희가 급하게 할 것이 이렇게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상은 없애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을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국산화를 하든지 아니면 수입선 다변화를 하든지. 이제 수입선 다변화를 되게 되면 이제 원래 사용하던 그 물질 이외에 다른 회사의 물건을 갖고 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공정에 맞는지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빨리 그 테스트를 끝내가지고 요거는 쓸 수 있다. 그렇게 해야지 수입선 다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요 시기가 이제 뭐랑 딱 겹쳐 있냐면 주 52시간제를 우리가 하고 있는 시기하고 겹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R&D에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인력들이 52시간제에 이렇게 딱 막히게 되면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반도체 공장이 서버리게 되면 문제가 진짜 되죠. 그렇죠. 우리나라 수출에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것이 한 60%?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걸로. 네, 그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25% 정도 되나요? 수출이? GDP의 그 정도 아닌가? 산업이 차지하는. 그러니까 이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있고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건 지금 정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에 보게 되면 특별연장근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연장근로가 뭐냐면 재난이 발생 또는 그러니까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또 이에 준하는 그런 이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 복구를 위해서 이제 특별하게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인데 이런 지금 상황은 이제 저희가 이런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고에 된 것이다. 이건 국가적인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연구 인력, 테스트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 연장 근로를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접근하고 있고, 다만 이렇게 특별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개인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 연장 근로를 하면서도 건강권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회사에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로사 우리 인정 기준을 초과해서 과로를 이제 한다든지 뭐 이렇게는 하지 말도록 하고, 만약에 건강에 조금 이상 징후가 있으면 바로 이렇게 다른 배치전을 하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하는 그런 건강상 조치를 하도록 조건을 저희가 부과하고 있고요. 이런 특별 연장 근로로 해서 국산화를 좀 지원해 드리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요런 화학 물질을 국내에서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만들다 보면 이게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 그 법률 규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제를 완화하기는 어렵죠. 그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우선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드릴 거 좀 그 회사도 그 공장을 만들어가는 일정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저희한테 검사해 달라고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우리 행정적인 시간 때문에 지연되는 일은 없도록 하자. 그래서 이런 공장에 대해서는 좀 최우선적으로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그런 기다리지 않고 바로 우리가 검사를 해가지고 검사 조건에 충족이 되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제일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반도체 산업이거든요.
반도체 산업에서 혹시 이 고용 상황에 문제가 생기는지를 저희가 좀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고용 동향 모니터링을 하면서 만약에 여기에 이상 징후가 있으면 바로 고용 유지 조치 같은 걸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다행히 반도체 쪽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또 다른 쪽, 그러니까 일부 몇 개 업체에서, 그러니까 요새 이 부산에 카페리가 일본 다니잖아요. 근데 이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이쪽에 그분들이 관광산업 그래서 거기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아니 뭐 어떤 뭐 관광이 줄어들면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예, 예, 보니까 예. 관광 문제는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그 생기더라고요. 페리호? 네. 페리호인 것 같은데 거기 뭐 그래서 저희가 저희도 고용 쪽에서는 동향을 잘 보면서 계속 우리 노동자분들이 혹시 고용 불안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고용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게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에 대해서 300인 이하 좀 유예하자 이런 부분들도 제기된 뭐 제한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중소기업에서 52시간제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상당수 또 많은 중소기업분들의 경우는 나름대로 어렵지만 나름대로 또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갑자기 시행률을 하게 되면 그러면 도리어 이 기업들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아마 우리 노동자분들의 경우는 왜 300인 이상 기업에만 52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냐에 대한 상대적인 그런 불만도 많이 있으신 걸로 저희가 알기 때문에 그냥 시행률에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단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선 탄력근로시간제가 그때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돼서 이제 노사 간의 합의가 돼가지고 국회로 이송되어 있는데 그 법이 통과되고 나면 아마 기업들이 가지고 느끼는 애로사항은 상당수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기업들이 기존 현행 제도에 있는 유연근무제들 제도가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모르셔가지고 활용을 못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 하반기에 좀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급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방노동관서에다가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근로감독관, 그다음에 고용센터에 있는 고용지원관, 그다음에 공인노무사,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게 되는데 이분들이 각 기업들을 이렇게 방문을 해가지고 그 기업의 현실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맞게 이제 52시간제를 할 수 있는 방안, 정부 지원 방안도 여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원 방안 또 현행 제도에 있는 그런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지원해드리는 그런 거를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현장 안착을 먼저 지원해드리고 그다음에 제도적인 측면에서 탄력근로시간제를 좀 국회에서 좀 빨리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 답이 아닐까